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91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활련의 홍보 콘텐츠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조선이 활동가와 함께 나왔는데요. 또 이제 초대 손님을 모시고 방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울 YWCA의 강유민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YWCA 여성참여팀에서 대중매체 내용 분석 사업 담당하고 있는 강유민이라고 합니다. 멋있는 사업을, 네. 전문적인 사업을. 굉장히 긴. 큰일 났다. 네, 힘든 일로 예상이 돼서 네, 제가 저희도 하니까. 그렇네요. 또 YWCA에서 이제 여성 운동도 하고 또 다른 운동도 같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서울 YWCA는 내후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오래된 여성 시민단체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 탈핵생명운동, 평화통일운동, 성평등운동 다양하게 하고 있고 대중매체 내용 분석 사업은 네. 성평등 운동의 일환으로 미디어 속에 혐오나 차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성평등한 사회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서울 YWC에서 2014년부터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또 이제 모니터 사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지 오늘 한번 이야기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왜 YWCA에 이렇게 섭외 요청을 해서 강유민 활동가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언론의 습관적인 그 여성 소비부터 그 성차별 관행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꾸준하게 진행을 좀 해온 대중매체 양성평등 분석을 통해서 언론 보도 좀 문제를 듣고 싶어서인데요. 오늘은 그 인터넷 기사를 중심으로 했던 모니터 네네. 보고서 이야기를 좀 이제 주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2020년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이제 7일 동안 네이버 뉴스 스탠드 내에서 48개 매체를 모니터링 했더라고요. 성차별적 내용이 담긴 보도가 좀 몇 건이나 있었죠? 저희가 보고서에 실은 사례만 227건이었고요.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 원래 시민 모니터단 분들이 문제라고 제기해 주셨던 성차별적인 기사는 훨씬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또 보고서에 실기 전에 여러 논의와 또 교수님들 자문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보고서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심각한 문제고 모두가 공유할 만한 문제다라고 카운팅한 개수만 227건이었습니다. 227건이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다. 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주일인데. 그런데 이제 또 이 227건을 그냥 카운팅해서 성차별적 보도입니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또 내용적으로 세부 구분도 또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성차별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성적 대상화 102건으로 전체 성차별 기사의 약 45%를 차지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외모에 대한 평가가 60건으로 26.9%. 그리고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과 이제 기타가 각각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민활련에서는 주요 모니터링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네이버 뉴스 스탠드로 해가지고 48개 매체나 잡다 보니까 조금 더 기사가 많았을 거라 예상되기도 하는데 네, 그 매체별 건수도 좀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순위를 매기는 것 같은데, 막 저희가 6월 모니터링 보고서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스포츠 서울이 36건으로 1등, 일간 스포츠가 34건으로 2등, 그다음 스포츠 동아가 28건으로 3위를 차지해서요. 우선 성차별 보도를 많이 한 매체 1, 2, 3위는 모두 스포츠 연예 언론사가 차지했고요. 이는 2019년 인터넷 기사 모니터링에서도 마찬가지인 결과였어요. 저희 이제 좀 있다가는 민활련에서 주요 일간지 모니터링을 주로 하다 보니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우선 앞서 말씀해주신 그 세부 구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던 게 이제 성적 대상화 보도가 102건으로 44.9%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건수도 많고 또 이제 성적 대상화 방식이 동일한 사례가 다수 발견돼서 그냥 이게 대표적 사례만 실었다고 하셨어요.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 보도를 했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성적 대상화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근데 되게 익숙하실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기사 제목을 통한 성적 대상화예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에서 여성 연예인 이름과 몸 일부로 구성된 기사 제목. 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연예인 이름다가 꼭 콤마를 넣어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아찔한, 그러니까 이런 수식어와 뭐 초밀착, 각선미,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기사가 그 예에 해당하고요. 뭐 저희 보고서에 실린 사례로는 뭐 땡땡땡 하고 뭐 샤워 가운에도 빛나는 각선미, 막 이런 식의 제목을 통한 성적 대상화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좀 더 이것이 언론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이미지 편집을 통한 성적 대상화예요. 이제 연예인들이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올린 전신 사진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많이 올리시잖아요. 근데 특정 신체 부위만을 의도적으로 좀 잘라서 이제 기사 메인 사진에 노출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인 거죠. 사진을 보시면 명확하게 딱 이해가 될 텐데 사진을 갖고 오는 것이 또 성차별적인 것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저희가 보고서에도 싫지 않았고요. 어쨌든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가슴, 다리, 허리 이런 부분을 되게 확대해서 편집한 사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게 워낙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익숙하게 우리가 봐왔던 것들이어서 굳이 뭐 자료 화면으로 넣지 않더라도 좀 괜찮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제 매체별 건수 얘기해 주시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성적 대상화 보도가 아무래도 그 스포츠 연예 매체에서 이제 매일매일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어뷰징 기사들 쏟아내듯이 그냥 연예인들 인스타그램 어디 하나 들어가서 그냥 기사로 쓰고 이러면서 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익숙하지만 이것의 해악은 사실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이게 온라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세계 속에 이런 기사들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범람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성을 어떤 존중받는 인격체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시각이 되게 만연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이 같은 기사가 온라인에서 만연해질 때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성차별적인 인식이 온라인 속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점. 다들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온라인 하다 보면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작게 꼭 네이버 포탈이 아니더라도 작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온라인 속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분명 영향을 미치고, 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인터넷 기사라고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조선이 활동가는 전에도 한번 뭐 비슷하다고 하긴 좀 어렵고 스포츠 연예 매체 특히 어떻게 뭐 여성 연예인을 그리고 있는지 좀 보고서를 한번 쓴 적이 있잖아요. 또 덧붙여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나중에 일간지 얘기를 하시나요? 네네,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같이 이야기를 같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조선이 활동가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민원련 주요 모니터링 일간지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무래도 뭐 정론지라고도 많이들 찾고 많이들 이제 보는, 지면으로도 많이들 보는 조선중앙동아, 그리고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그리고 경제일간지로 저희가 지금 매일경제랑 한국경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체별 건수 이야기를 해줄 때 매일경제 9건, 중앙일보와 한국경제가 각 7건, 동아일보가 3건이었다. 이 내용이 좀 눈에 띄었어요. 이게 어쨌거나 다 합치게 되면 이것도 거진 3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할 순 없지만 이런 주요 일간지로 꼽히는 매체에서도 성차별적 보도가 나왔으니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좀 사례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주요 일간지를 따로 모니터링 하진 않아서 이것이 주요 일간지의 특성이다,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게.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선 6월 모니터링 보고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로 나타났던 게, 제가 어디 질문을 받고 엑셀로 카운팅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다 카운팅을 해본 결과, 기사 제목에 이제 접두사 열을 사용하거나 혹은 선정주의적 소재로 열을 사용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성적 대상화 혹은 성범죄 보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자면 성적 대상화의 경우 스포츠 연예 신문보다 빈도수가 낮을 뿐이지 방식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 주요 일간지들의 어제 뉴스자를 이렇게 네. 쫙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여성 연예인이 인스타그램에 하늘이 너무 이쁘다고 이제 하늘과 함께 다리를 쫙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재밌는 포즈를 찍었는데 거기서 다리 부위를 주요하게 잘라서 이제 또 하고, 뭐, 땡땡땡, 뭐, 탄탄한 각선미, 막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빈도수만 낮지만, 성적 대상화의 방식은 유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범죄 보도에서 이제 피해자 보호나 사건을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사 제목에서 성범죄를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보고서에 나왔던 사례는 이제 6월 10일 중앙일보 기사는 이제 소속사가 여성 BJ들을 성착취한 내용을 보도하는데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문구를 그대로 제목으로 실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제목 굳이 갖고 오지 않았지만 이 경우에 무엇이 문제냐면 피해자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들고 또 피해자를 굉장히 간음의 대상으로 여기게끔 하기에 문제에 적인 거죠. 굉장히 그 단어가 뭐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약간 이런 문구의 단어가 딱 메인에 그 따옴표로 실리고 이런 건 굉장히 피해자 보호나 어떤 범죄를 구조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그런 범죄 보도고요. 성정주의적 소재로 여성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이거는 이제 어제자 매일경제 기사예요. 그 기사 제목이 이거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그 50대 남성 기내에서 술 안 준다고 승무원 옷에 갑자기. 혹시 두 분은 이제 이 기사 제목 보시면 어떤 기사일 것 같나요? 술 안 준다고? 50대 남성 기내에서 술 안 준다고 승무원 옷에 갑자기. 뭔가 술을 뿌리거나 네, 뭔가 난동을 부리거나 50대 그 남성이 승무원에게 뭔가 폭력을 가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기사 내용을 이제 뉴욕발 인천의 항공기에서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침을 이제 뱉었다. 좀 난동을 부렸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사 제목인데 저는 이 기사 제목에 왜 승무원 옷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승무원 옷 갑자기, 그러니까 이 세 단어의 조합이 사실 내용과는 맞지, 그러니까 밀쳤다 정도의 내용만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굳이 기사 메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목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승무원의 복장이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성적 대상화되는 방식이 있잖아요. 또 승무원 복장의 성적 대상화 방식 때문에 승무원 분들을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만연하고 또 이에 따라서 승무원 분들이 실제 노동 환경에서 만연한 성희롱에 접하게 된다는 건 큰 문제라는 거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실 텐데 근데 이 기사 제목에서 너무 뜬금없이 그러게요. 승무원 옷 갑자기. 그쵸. 그러니까 이 세 단어의 조합으로서 승무원 복장을 성적 대상화하는 그런 성차별적인 인식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재생산하면서 클릭수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얘기 들으면서 계속 이게 뭐냐면 저도 엄청 막 모니터 팀처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면에 실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 주요 일간지라고 하는 데서도 그냥 인터넷 파는 빈도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낮다 뿐이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여성에 대해서 좀 소비하고 자극적으로 제목 특히 헤드라인을 뽑아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클릭을 해보게 만들려는 거를 좀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 스포츠 매체, 연예 매체인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오늘 같이 나왔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예 스포츠 매체가 심각하다라는 건 사실 인지는 되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해에 그 가수이자 탤런트인 그 고 설리 씨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모니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성 연예인들이 되게 쉽게 성적 대상화되고 그들을 뭔가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게 되게 만연한데 특히 어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이 모니터링을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되게 연예 스포츠 매체가 그랬을 거야 라는 거는 되게 당연했는데 제가 그때 모니터를 할 때 느꼈던 점이 방식은 똑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은근히 다 이 수량을 계산해 보면은
일간지나 경제지에서 정말 많은 빈도로 이 관련된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더라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했던 거였는데 일간지, 뭐 경제지, 방송사, 연예 스포츠 매체를 다 이제 전체적으로 포털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6개월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6개월치 나왔던 걸 했었는데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SNS에 이 여자 연예인이 어떤 걸 했을 때 네. 그때를 딱 기준으로 딱 보면은 연예 스포츠 매체 말고 뭐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의 인터넷판의 기사들이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일보가 그때 당시에 제일 많았고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이런 데서 인터넷판에서는 정말 많이 SNS를 갖다 퍼나르고 또 이 연예인이 또 방송 어디 나와가지고 이런 악플 안 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들도 다 기사화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또 조중동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일간지들은 또 한 발 물러서 있고 약간 인터넷 클릭수의 목을 매는 아니면 뭔가 굉장히 거기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매체들로 보이는 데에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서울신문이었어요, 그 당시. 그때 그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한 3가지 사건을 찝어서 이제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네. 뭐 SNS에 어떤 사진을 올린 점, 어떤 사진 올린 점, 어떤 사진 올린 점 이렇게 했을 때 서울신문이라는 그 매체가 이때마다 계속 많은 보도를 하는 거예요. 기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관련한 기사들. 네, 연예 스포츠 매체는 뭐 3번 중에 2번 내고, 어떤 데는 1번 내고, 어떤 데는 안 내고 이러는데 서울신문은 3번 중에 3번을 다 내면서 그때 당시에 똑같이 제목에서 뭐 하늘을 분명히 보여준 건데 뭔가 또 다리에 집중하거나 뭐 그냥 나의 심령을 고백하는 거였는데 뭔가 파인 옷을 뭔가 드러내거나 뭐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서 저는 그걸 할 때 느꼈던 점이 우리가 연예 스포츠 매체를 비판하면 그 사람들만 아프고 나머지 일간지나 경제지들은 손 놓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린 아니야 라고. 그런데 사실 면밀히 따져보면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 포털에 종속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강유민 활동가님이 말해주는 거, 조선희 활동가가 말해주는 거 모두 다 너무 알겠고 공감이 그쵸. 되고 화는 나는데 이게 너무 오랜 역사를 봐왔을 때 고쳐지지가 않고 지금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6월에 모니터링 했던 건데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보니까 여전히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이게 계속 짚어주고 계속 비판을 해야지 어떻게든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좀 이야기를 더 강유민 활동가에게 이어가 보자면 이번 모니터 보고서 좀 특이했다고 할까요? 특별했다고 할 만한 이야기가 접두사 여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집중해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서 특히 포털에서 뉴스를 볼 때 헤드라인에 보통 이렇게 정보를 주긴 줘야 되니까 뭔가 정보값을 넣을 때 유난히 많이 사용하는 게 그 여예요. 그거를 이제 문제로 꼽아서 가장 이번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뭔가요? 저희 시민 모니터분들이 너무 여기에 분노를 하셔가지고 꼭 이거를 한 꼭지에 문제 제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게 가장 컸어요. 접두사 여를 사용하는 방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성을 그냥 아예 제시해서 되게 선정주의적인 소재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한국 사회에 오래된 그 직업 앞에 여땡땡을 붙이는 그 관행도 굉장히 네. 근데 그 부분이 시민 모니터나 분들이 분노하셨던 건데 그거 그만 좀 붙이라고 정말 오랫동안 문제 제기해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어떤 성차별 단어 사전 같은 거를 낼 때 그 딱 실려 있어요. 그런 단어는 이제 그만 쓰자. 직업 앞에 성별을 한정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언론사는 왜 이렇게 더딘 거냐고 시민 모니터단 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그냥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여땡땡, 그러니까 여배우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죠. 이제 이런 표현은 이제 남성을 주류로 전제하고 이제 비주류인 여성을 특정하여 예외로 삼기 때문에 문제적이고요. 또 여공무원, 여경 같은 단어는 어떤 신체적 특징 때문에 여성이 해당 업무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어떤 성차별적인 인식을 조장할 수 있게 문제적이에요. 그래서 강조를 몇 번 해도 지나치면 부족하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적해왔고
네, 언론사도 근데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젠 좀 그만 쓰였으면 좋겠어요.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여피디란 말도 되게 많이 써요. 접두사 열을 써서. 여기자라고. 여기자, 여기자, 여PD. 여PD. 근데 그때 아마 이제 한 시사 토론 프로그램 라디오에서 뭔가 일이 있었는데 어떤 남성 국회의원과 여성 이제 진행자인 PD가 어떤 설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굉장히 자극적으로 어떤 남성 국회의원이 여PD에게 뭐 한 말은?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저 그때 들었거든요. 김현정의 뉴스쇼 맞아요. 얘기하시는 건데. 맞아요. 보통 너무 그냥 김현정 씨는 그 PD로도 유명하시고 진행자로도 유명하신 분이어서 그냥 뭐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와 그 국회의원이 설전을 벌였다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한 지점이었는데 그걸 굳이 여 PD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특이하게 보는 시선. 그러니까 여성은 이래야 돼라는 어떤 그게 있는데 이걸 벗어나는 것은 특별해.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좀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계속 말씀하신 그 우리들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이런 보도 관행들, 나쁜 관행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지적하고 그 전에 있던 인식들을 바꾸라고 말을 하는 게.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셋이서 함께 굉장히 여성을 이제 소비하는 언론의 굉장히 나쁜 보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조금 분위기를 잠깐만이라도 전환을 해보자면 성차별적 보도가 굉장히 많긴 했지만 200건이 넘게 굉장히 많긴 했지만 그래도 성평등 보도도 선정을 해보셨더라고요. 물론 건수가 6건으로 굉장히 절대적으로 적긴 했지만요. 성차별 보도하고 이제 성평등 보도를 찾아보시면서 또 어떤 점을 좀 느끼셨고 특히 성평등 보도 지점에서는 또 어떤 걸 좀 전달해보고 싶으신 게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미리 주셨잖아요. 네. 받고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우선 6건 너무너무 소중해요. 네. 그래서 가끔 자꾸 소중해요. 자꾸 소중하고 막 500건 넘게 이상한 기사들 보다가 그리고 성차별 보도의 특징이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 실린 기사 제목과 실제 기사 제목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저희가 거치다 보면은 이 6건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우선 저희가 성평등 기사를 선정할 때는 성차별 구조를 잘 지적하고 또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혹은 또 비가시화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자 노력하는 보도를 성평등한 보도로 선정했고요. 이런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자 노력하시는 기자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 모니터링하면 느껴져요. 그런 분들 되게 이 자리에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항상 그 노력을 너무 소중히 잘 읽고 있고 또 더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공론화하고 이런 기사가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를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저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성차별 보도 수랑 너무 숫자 차이가 나니까 암담하기는 해요. 이 성차별 성평등 보도를 하면서 우선 이게 인터넷 기사라는 점을 되게 유효하게 봐달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온라인 세상에서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을 인터넷 기사가 아주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신문을 읽다가 이제 불편하시거나 이런 지점이 있으면 계속 문제 제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 시민분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하시는 거 저희 모니터나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너무 그게 소중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모두 지치지 말자는 그런 맞아. 이런 자리도 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기사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문제적 보도가 있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그 독자 센터 있거든요. 거기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공론화하는 방향도 있고 주변에 조금 야 이렇게 나쁜 보도가 있더라 혹은 야 너무 좋은 보도가 있더라라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변화를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모니터 보고서 이제 성평등 문제, 성차별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조금 나눠보고요. 더 이어서 저희가 하나 더 전해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에서만 성차별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언론 그 내부 구조에서도 성차별 관행을 저희가 오랫동안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대전 MBC 성차별 채용 문제였어요. 이게 조선이 활동가가 대전 MBC 성차별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전해줄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또 함께 좀 이제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난 9월 28일에 이거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어요. 네. 줌으로, 네, 웹으로 열었는데, 일단은 그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권위가 지난 6월 17일에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 MBC 내에 채용 성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유지은 아나운서와 네. 다른 아나운서 한 분이 진정을 넣었었던 건데 유지은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복직을 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넘게 끌어오면서 그 위로금을 네.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대전 MBC 말고 본사 MBC, 서울에 네. 있는 MBC의 경우에는 지역 MBC 내에 아나운서 내에도 성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시정할 건지 계획을 밝혀라 라고 네. 이렇게 아주 많은 양의 권고를 줬어요. 하지만 그쵸. 당연히 다 지켜야 될 권고들이죠. 그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6월 17일에 줬으니까 이게 3개월 만에 이거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인권위에. 네. 근데 대전 MBC에서 알겠어 할게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되게 저희가 이제 공동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듣기에는 이게 지금 뭘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성차별 채용 성차별이 있다라고 인권위가 말했고 시정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전 MBC가 말하는 거는 시정은 할 건데 채용 성차별은 없었어.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했길래 그러니까 어떻게 왜냐면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인권위가 그렇게 말하니까 일단 뭐 하나 고쳐는 볼게라고 네.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좀 더 읽어드리면은 이게 대전 MBC가 인권위 권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제 통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정규직을 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채용 절차를 진행해서 올해 11월 말 이전에 정규직으로 임용하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인권위가 이렇게 결정을 막 했던 거에 대해서 취지를 받아들이고 채용 성차별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왜 거치지? 네,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은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거기서 프리랜서로 아나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경력을 보장해서 그대로 이제 정규직 그쵸. 전환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그 단서를 다는 바람에 이제 공대위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그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일단 입장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전 MBC가 거기 덧붙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규직 진행 프로그램을 프리랜서가 진행한다고 해서 이게 동일 업무면은 수많은 방송사의 프리랜서 진행자들도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냐. 그 대전 MBC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그러면서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 성별 고용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차별이 일어난 게 아니다. 채용 성차별이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냥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된 거다. 라는 입장을 이제 반복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인권위 공고가 6월에 나왔을 때도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바뀐 거는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하지만 시험을 쳐서 이렇게 바뀐 거죠. 지금 강유민 활동가랑 저랑 어떤 상황이냐면 어떻게든 대전 MBC를 이해해보려고 문장 하나하나 들어보곤 있는데 갸우뚱 이게 무슨 의미지?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게 또 노동 문제에서 봤을 때도 동일 노동인데 이거를 굳이 모든 방송사가 이래. 우리만의 그렇죠.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 의미도 짚어보고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채용 성차별 문제도 짚어보고 했는데 조금 알맹이만 뽑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냐라는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여러 가지 통계를 봐도 있다는 게 실제 한다는 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통계는 이 비정규직 중에서 비전형 노동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파견, 뭐 프리랜서, 가정 근로자, 일일 근로자 이런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성별을 분리해서 봤을 때 남성 노동자가 줄어드는 폭에 비해서 여성 노동자가 줄어드는 폭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이 근로자들이 줄어드는 이 수치가 다 남성 쪽에서 줄어들고 있는 거지 여성들의 그 비전형 근로는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수 형태 고용은 더 늘어났어요. 아까 말한 그 비전형 노동자들의 그 수치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성들의 특수 형태 근로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열악한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고 사실 그 대전 MBC도 똑같거든요. 1990년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기엔 IMF 이후에 자꾸 이걸 이제 구조를 전환하면서 맨 처음에 여성이 정규직인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점점 바뀌어요. 계약직으로. 그리고 지금 유지은 아나운서는 프리랜서거든요. 프리랜서는 이제 노동자로도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열악한 환경으로 여성 노동자를 내밀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행 법 제도에서 왜 그럼 이걸 못 고치지? 왜 이런 너무 구시대적인 일이 일어나지? 라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대전 MBC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청자들이 원한다. 젊은 여성 아나운서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난 시청자가 아닌가 봐. 우리가 네, 그쵸. 네. 시청자의 범죄 못 드나 봐요. 근데 아까 네. 강유민 활동가가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그 언론 매체들이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이 예를 들면은 왜 독자들이 이거 많이 클릭하니까 우리 이렇게 쓰는 건데?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대전 MBC처럼. 왜 시청자들이 젊은 여자 아나운서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그때그때 교체해야지. 그럼 이걸 계속 정규직으로 끌고 가는 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고객의 요구와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채용 성차별을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걸 막을 제도가 없다라는 그 문제 지적이 나왔어요. 이게 2018년에 우리 금융권 채용 성차별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생각해보면은 그 여신 업무 그러니까 대출하고 이런 업무의 경우에는 남성들을 더 선호한다 고객들이. 그래서 우리가 남성들을 더 뽑은 거다. 이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민은행에서. 그러니까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 잘못된 인식이며 이게 얼마나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차별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제대로 갖게 할 어떤 교육이나 뭐 제도나 법제도나 이런 게 없다. 이런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고용 성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노동부가 있고 그 안에 여성 노동을 담당하는 어떤 정책 그게 있을 텐데 거기서 주로 하는 거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이런 거 우리가 되게 익숙한 거잖아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이런 것도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런데 채용에서부터 승진까지 여기서 여성을 차별하는 게 계속 있는데 이걸 A부터 Z까지 다 톱파보고 어떤 근로 감독을 이렇게 하라고 할 그런 제도가 없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거는 아직 전혀 모르고 있고 관심이 없는 거죠.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우리는 되게 이게 인식이 잘 되어 있는데 제도는 늘 뭐 뒤늦게 따라오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없다라는 게 거기서 좀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대전 MBC의 아나운서 직종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긴 하지만 좀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어떻게 불평등을 받고 있는지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토론회였어요. 그러게요. 너무 공감되네요. 왜냐하면 그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한 방송사는 매년 자기네들이 내부 경쟁을 하는 건지 이번에도 최연소 아나운서가 합격했다. 이런 게 매년 좀 나오는 추세거든요. 한 방송사는. 굳이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최연소 아나운서는 항상 여성 아나운서였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저는 이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뭐 시청자들이 어린 여성 아나운서를 원해, 젊은 여성 아나운서를 원해라고 하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뭐 작년에는 22살을 뽑았다면 이번엔 21살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홍보를 하죠. 네, 그런 네네. 홍보를 해요. 그렇게 기사를 내고요. 좀 그런 점에서도 문제라는 생각이 덧붙여 들었고요. 그리고 대전 MBC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한 거를 보면은 이게 과연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을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인 것 같다라는 좀 네네네.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인권위 공고가 나왔고 거기서 축하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계속 이게 이행이 되는지 지켜보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걸까지 지켜볼 거고 아까 말한 시험을 쳐서 정규직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부당한 거니까요. 이것도 못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공대위에서 계속 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이제 또 국감이에요. 네. 오늘부터 국정감사 오늘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일 네. 내일 건데 아무튼 수요일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국정감사에서 이 대전 MBC 건을 다루어서 좀 공론화를 해야 11월 말에까지 어떻게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를 시켜서 그때까지 어떤 저희가 원하는 바 아니면 저희 옳은 바를 좀 얻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강유민 활동가님과 조선희 활동가와 이렇게 함께 성차별적 보도부터 성차별 관행까지 좀 톱아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아유,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 많은 이야기 너무 근데 그중에서도 다 좀 약간 엔진한 부분들 빼면 버릴 게 없는 다들 오늘 알짜배기 이야기들만 해가지고 방송이 길어지겠지만 그래도 함께 끝까지 다들 시청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강유민 활동가님 이렇게 오늘 처음 뵀는데 또 앞으로도 좋은 보고서로 네, 다시 한번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양성평등 모니터도 너무 잘 부탁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못된 나쁜 보도들 다 네. 혼내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